오늘 기가 막힌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공장 투자가 가능한 경매의 물건이고,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보유하시다가 지가 상승하고 공장값도 오르면 매도를 해서 월세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매의 물건이에요. 일단은 천막 먼저 보이고 있는데, 여기 율생리 자체가 다 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이 최대 20%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장에 천막을 많이 쳐가지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천막을 안 치고 있는 공장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김포의 특징이기도 하죠. 왜냐면 워낙 김포가 계획관리랑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게 아주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계획관리에서는 넓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녹지 지역에서는 많이 넓게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천막을 상당히 크게 쳐놨습니다.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이 3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 가설천막 있죠, 이게 50평이기 때문에 본 건물보다 더 큽니다. 토지 평수는 201평이고 본부지 자체는 185평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정가 5억 5천에 나와 있는데, 금액 자체는 상당히 조금 가벼운 축에 속해요. 공장 경매할 때 우리 맨날 뭐 10매덕, 20매덕, 30매덕 이런 것만 봤는데, 감정가 자체가 5억 5천만 원이다. 평당 가격으로 치면은 273만 원입니다. 건물 연식은 2018년 8월 준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6년 정도 된 공장인데, 야, 이거 30평짜리 건물 보니까 진짜 짜그만하죠. 토지 모양이 반듯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 따라서 펜스 쳐져 있고, 가장 안쪽에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컨테이너랑 건물 사이 한번 볼까요? 여기 뒤에도 공간이 살짝 있기는 한데, 여기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좀 쓰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옆에 공장이죠. 자, 여기 뒤에 있는 공간 조금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부지가 185평에 건물 자체가 30평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땅이 상당히 많이 남아 놀아요. 여기가 개발업자분이 이제 땅을 전체적으로 사서 구획을 잘라 가지고 분양을 했던 단지이기 때문에 땅 모양이나 진입 도로의 여건 이런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현장은 방금 보신 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식 자체도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된 공장도 아니고, 현장 자체에서는 디테일하게 살펴볼 그런 거는 좀 적은 물건이기는 해요. 보통 이 지역에서 이 정도의 공장 평수, 건물 30평에 가설 건축물 한 50평, 60평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 7, 80평 정도 아니면 8, 90평 정도 쓸 수 있는 공장들이 월세를 한 1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한 160만 원 받는 곳도 있고, 아니면 뭐 140 받는 곳도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 예상 임대료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적으로 우리 경매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분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어떻게 협의를 하실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감정가 기준 했을 때 지금 5억 5천에 평당가 273만 원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권에 덥석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주변에 준신축들 공장 나오는 매매 가격을 보면은 270만 원, 280만 원대, 260 몇만 원짜리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280만 원, 200만 원 후반이죠. 여기에서 조금 비싼 것들이 310만 원, 320만 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300만 원 넘는 가격은 감정가보다 더 비싸죠. 근데 여기 대곡면 율생리도 마찬가지고, 김포의 전반적인 공장 시장 자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019년, 20년, 21년 그때처럼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평당가 신권에 273만 원이니까 저 같으면은 유차를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스트 200 중반 정도의 낙찰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세보다 평당 몇십만 원 정도는 싸게 공장을 취득을 할 수가 있죠.
이 이면도로에서도 나름대로 가시성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의 대곳 IC 톨게이트거든요. 조금 돌아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차 타고 5분이면은 충분히 우리 물건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물건지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쪽을 보면은 이거 송전탑이 하나 크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압선이 저쪽으로 지나가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직선 거리로는 몇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송전탑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를 걸려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여기 현장에서 보는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우리 물건이랑 송전탑이랑 엄청나게 신경을 쓸 만큼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어떤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겠지만, 송전탑이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 경매 물건을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가벼워요. 근데 우리가 송전탑이 들어가 있어서 공장을 입찰을 하고 아니면 일반 매매로 고민을 하는 정도는 사실 여기 보이시는 이 공장 있죠? 요 정도는 돼야 돼요. 바로 공장 옆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뭐 가까이 있으면 그 고압 전기 막 이런 전류 이런 것 때문에 암에 잘 걸린다, 뭐 인체에 좀 영향이 있다, 이런 거를 또 믿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송전탑이 가까이 있는 공장들은 조금 호불호가 나뉘기는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송전탑이 가까이 있는 공장은 사실 뭐 투자 목적이나 경매, 입찰 목적으로 좀 많이 제껴두는 편이기는 해요. 이게 나중에 임대, 매매 수요를 갉아먹기 때문이죠. 야, 근데 여기가 김포라서 그런지 확실히 비행기가 많이 다녀요. 그리고 비행기가 상당히 크게 잘 보입니다. 자, 여기 바로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소음도 조금 들리는 편이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좀 다니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송전탑이 조금 박혀 있다. 우리 경매의 요 목적물, 요거 바로 앞에 있는 요 공장, 이 공장도 마찬가지로 건평이 한 30평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면적보다 가설 천막의 면적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런 김포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런 천막 문화가 상당히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천막에 대해서도 본 건물처럼 평당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식 건물만큼의 평당 임대료는 아니지만 미니멈 반절 이상은 평당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김포 지역에서의 공장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이 천막 공간에 대한 임대료, 이거를 또 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가 워낙 용도 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폐율 20%짜리 녹지 지역이나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런 데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포에 대한 공장 수요는 많은데 이런 천막을 안 쳐서 공장을 쓴다? 그러면 건물 면적이 부지 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